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사 톱퍼보기. 이거 끼우시라. 한국 기독교사 톱퍼보기 메인 세미나 겸 오늘 뭐죠? 교회사로 세상 읽기 예. 하고 이제 메인 세미나 하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하려고 저희가 노력 중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영상으로 한번 해보고 있는데 뭐 얼마나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날목이고요. 이 시대 신학의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합니다. 근데 잘 안 되고 있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기독교의 아나키스트를 지향했지만 지금 제도권 아나키스트로 지금 전전하고 있는 네. 홍두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미륵 예술을 버리고 샤먼 예술을 요즘 밀고 있는 언저리 인문학자 코알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안타깝게도 우리 손 박사님이 원래 오시기로 했는데 손 박사님 자녀분께서 약간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고 너무 크게 아픈 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니까 안심이 돼서 저희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한리필 15,000원짜리 15,000원짜리 무한리필 치고는 고기가 네. 맛이 좋았습니다. 스페인산이었던 것 같은데. 듀록이라고 하던데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제가 차림표를 살짝 봤는데 예, 스페인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두껍고 맛이 좋았어요. 네, 맛있었습니다. 네, 아직도 저는 돼지 냄새가 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기독교 교계 소식, 기독교 시사, 교계 시사 소식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좀 주목할 만한 소식이 몇 개 좀 나온 것 같거든요. 일단 우리 홍 목사님이 저희 소식을 좀 끌어주시죠. 네, 아주 이제 이렇게 교계에 관심을 좀 끌었던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네. 한때 사찰 어디죠? 거기 근데 절에 가서 절에 기독교인이 방화를 해서 대웅전이 전소했던 네. 사찰이 있었어요. 갑자기 절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중요하지 절에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모금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모금 운동을 사과를 하고 네. 모금 운동을 했던 서울 기독대학교 네. 그리스도의 교회 유학기파 유학기파에 해당하는 네. 신학대학인데요. 서울 은평구에 있습니다. 거기 교수님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모금 활동을 했다는 것 때문에 시비가 걸려서 학교에서 이제 해임을 당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부당하다고 해서 재판을 걸어서 마침내 이제 다시금 얼마 전에 또 복직 결정이 됐는데 정말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한기톱 초기 시작할 때 그렇죠. 이 손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모신 게 아니라 홍 목사님이 찾아가서 네, 제가 인터뷰를 우리가 다 안에서 인터뷰를 따고 여기에 모신 건 아니고 제가 어떤 다른 일로 만났다가 인터뷰 좀 하시죠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뷰를 즉석으로 해서 한기톱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이후에 불교계 쪽에 초청을 받아서 서울 시내 소재 열린 선언이라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2018년 12월 성탄절을 앞두고 했는데 이때 불교 불자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요 말 때문에 이제 우리 감리교 특히 충청도 쪽에 되게 신앙적으로 투철하시고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충청연회 쪽에 계신 분들이 아마 제소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
이라는 표현이 이단이 아니냐. 그래서 감리교 이단 심판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했고 네. 그것에 대한 감리교 이단 대책위 심사가 지난 11일 8월 11일에 기독교 대한감리회 광화문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네. 그 남성교회 충청연회 연합회에서 요구를 했네요. 제소를 한 거를. 그래서 손은영 교수님이 이제 서울 기독대학교 안에서 한번 해임됐다가 복권이 됐는데 이번에는 감리교 안에서 또 이단 시비를 겪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광림교회 김정석 감독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때 결론을 말씀드리면 손은영 교수의 이러한 설교 내용은 이단이라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은 그 보살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좋았던 표현이라 훌륭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거기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의외로 쿨하게 이번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손원영 교수도 불자들은 기독교의 교리나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자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개념어를 가지고 소개를 하면 불자들이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예수님은 보살이다 라는 표현을 썼던 거지 본인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그 신중을 기하겠다 라는 약간 겸손한 태도를 보이시면서 접점을 찾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코알라도 예수님이 샤먼이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아니할까.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이단 대책위원회의 이 심의 결과를 이 제소와 이 과정을 보면서 조만간에 그 신동엽 목사도 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됐는데 그런데 불려가면 이제 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제가 그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보살 예수, 샤먼 예수 그 사용하는 방식과 구조는 비슷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것을 내가 신앙 고백적으로 교조적으로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종교적으로 차이를 설명하거나 그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용하는 장치냐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손원영 교수님이 뭐 특별히 뭐 엄청난 그런 뭐 반발되는 그런 걸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미운가 봐. 예, 미웠나 봐. 한번 이렇게 찍힌 거지. 예, 그러니까 그 왜 네가 사과해 우리 대신에 뭐 이런 기분이 아니었나? 좀 일종의 괘씸죄에 걸린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네. 이번에 이단성 조사 요청을 감리교 이단대책위원회에다가 한 단체가 네. 남선교회 충청연합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알라님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애충청년합회님. 예. 잘 보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평신도 분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평신도를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제 순수하시고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높은 수준의 신학적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런 용어 자체가 예수하고 보살이 딱 이렇게 매칭되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불편하신 그 입장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교단적인 사건으로 이렇게 확대된 거는 안타깝긴 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다닐 때도 저기 학생들 가르치거나 이럴 때 괴롭힘 당하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얘 너무 평안해. 애가 막 옆에서 괴롭히고 이래도 그 초등학생이었는데요. 그 권사님 지나가다가 얘는 보살이야 보살. 이렇게 그러면 그 권사님도 잡아가야 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이런 내용으로 아무튼간에 우리 한기톱도 언젠가는 남성교회 충청연회 연합회 분들한테 두 건이나 제소당할 수도 있어요. 미륵 예수, 네. 그다음에 샤먼 예수. 우리는 잡혀가시면 모른 척합니다. 개인이 분명운동 있어요. 알아요? 분명운동?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간에
잡혀가신 분 말고 우리 한기톱만 살려주세요. 아니야 그 무관하다고 했으니까 네, 개인 네, 의견이라고 네, 했으니까. 네. 그 어쨌든 근데 이제 판례가 생긴 거잖아요 이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샤먼 예수로 믿고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예수를 사면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왜냐면 무속에 이제 침체해 계신 분들에게 예수님을 변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답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 감리교 안에서의 최근에 아주 주목할 만한 역사적인 네. 판결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주목되는 게 네. 최근에 동시간대에 지금 앞서서 진행됐던 그 퀴어 신학, 그렇죠. 네, 요거 대단합니다. 요거 지금. 동성애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잠깐 있었다고 해요. 마지막 네네. 마무리가 되는 단계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퀴어 신학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는 가능한 주장이나 네. 목회 현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섣불리 결론 내리기보다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야. 이게 이제 이 기사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퀴어 신학에 대해서 저희가 거의 뭐 이슬람 잡아 죽이듯이 이렇게 안 좋아 동성애에 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아까 식사하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선정하면서 잠깐 한 얘기지만 여기 그 재판위원 뭐죠? 재판위원장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 대책위원장님께서 어마어마한 파워를 지니신 강남의 압구정동의 우리 광림교회 목사님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신데 감독님이시고 감독 맞죠? 감독님, 네, 남녀의 감독님. 감독님이신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동안 그 퀴어 신학에 대해서 뭐 좋니 나쁘니 했던 사람들 이런 분들 저는 끝까지 좀 투쟁했으면 좋겠다. 왜? 감독님이 이렇게 한마디 힘 있는 감독님이 얘기한다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그렇죠. 네. 감독님 발언에도 문제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와요. 일반적으로 안 그러면 말을 하지 말든가 쫄려가지고 얘기 안 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세지 오늘. 이게 카메라가 오랜만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긴장했네. 근데 원래 그 김정석 감독님, 네. 그분이 하신 그런 사실은 애매모호한 입장이 미국의 뭐 연합감리교회든 네. 어쨌든 이제 그 신학적으로는 더 농구해 봐야 되고 목회 현장에는 당장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어렵다. 이게 되게 좀 중도적인 입장이거든요. UMC는 이미 갈라졌잖아요 그런 걸로. 그래요? 네. 그거 싸우면서 동성애가지고. UMC가 더 콩가루네. 그렇죠. 아니 UMC가 조직적으로 완전히 분열이 됐나요? 그건 아니고 지금 싸우고 있다고. 싸우고만 있죠. 양분돼서 싸우고는 있죠.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싸울 수 있는데. 싸우고 있는데 거의 뭐 팔을 나눠서 하는 논의를 하면 네. 됩니다.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회적으로 어떻게 적용할까지는 왜냐하면 실제 성도님들의 눈높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뭐 안 받아들이는 교회는 안 받아들이고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교회는 또 자연스럽게 퀴어 신학적인 관점이 설교에도 녹아들 수도 있고 그렇게 다양성이 살아있는 감리교회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원래 감리교가 원래 그런 정체성으로 그렇죠. 원래 한국 그런 거니까. 교회사 안에서 애매모호하고 저는 발전했죠.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데 그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감독님 말에는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좀 찌질한 인간들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감독님이 한 말씀 하셨으니까 제일 잘 힘센 받들어 교회 중에 보셔야지. 하나잖아요. 네. 제일 힘센 교회인 거지. 그렇지. 네. 아무튼 저는 뭐 그 전에 이철 감독 회장님도 요것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약간 중도적인. 요거는 신학적인 토론이 더 필요한 문제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단 대책위원회는 감리회 안에 정식 그 이단을 이렇게 사이비 종교를 이렇게 판별하는 정식 기구잖아요. 네.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는 되게 저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성숙한 토론 문화가 감리교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좀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김정석 감독님의 이런 의견 한마디 한마디가 되게 무게감이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 되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한마디 한마디가 좀 사력 있게 말씀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이냐 아니냐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고 어쨌든 이분은 공식적인 감리회 이단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리회란 전체 공교회 틀 안에서 공식적 직책을 가지고 그 무게감을 반영해서 담아서 제 하시죠. 얘기는 다른 일반 힘없는 목사님이 어디- 위원장이 돼가지고 어디 그 강북의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위원장이었으면 돼가지고 이런 얘기 했다고 네. 생각해봐요. 가루가 됐을 겁니다. 가루가. 난장판 토론이 벌어지고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가루가 말을 됐을 왜 거예요. 하냐 막 이렇게 예. 근데 아무 말도 못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이런 말이 선포가 됐는데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상황 자체가 너무 되게 어렵죠. 고무적이기도 하고 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올해 감리교에서 그 경사란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투표권. 제가 10년간 주장해왔던 감리교 정의원 투표권 확대죠. 통과됐죠. 지금 이런 그 열린 자세 신학적인 스탠스 나왔죠. 이러면서 뭔가 기독교적으로 감리교적으로 화해와 화합이 일어나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뭉쳐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하나로 뭉쳐서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애써야 되듯이 이제 교회가 어려우니까? 아니요 지금 나라 우리 예. 저기 우속으로 갈 수도 예. 있으니까 더 큰 각오할 만한 종교적 그렇죠. 그 위협에 대해서 다 함께 뭉치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지금 싸울 때냐? 그렇죠. 민주당 지금 안에서 하는 논리랑 비슷하네. 예. 우리가 지금 외부에 각오할 만한 검찰공화국을 상대로 우리끼리 왜 싸우고 있냐 뭐 이런 샤먼공화국이기도 하고 그런 검찰공화국이기도 하고 일단 공동의 목표를 네, 이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싸우자 뭐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아마 그 일반 교회에서 일반 그러니까 막 열성으로 막 아까 무슨 남성교회 막 이렇게 이단을 네. 어쩌고 이런 거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는 성도님들은 네. 그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도 음. 조금 리버럴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세간의 이런 종교다운지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 인식이 조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조금 지식인 이 교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굳이 동성애 반 그거를 설교 메시지의 주요 그걸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면 어차피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교단적으로도 너무 시끄럽게 하는 게 별로 선교에도 도움이 안 된다. 교회 단합에도 이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쯤은 그 차별적으로 바라보는 건 아닌데 이번에 이단을 심사를 요청했던 단체가 충청연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향촌 지역이거든요. 주로 자주 하시던 유교적인 그 어떤 유교적 그 향촌 문화가 발달해 있고 아직까지 그 지배하고 있고 그 신학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좀 보수적인 문화가 더 강한 이쪽에서 제소를 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단 대책위원장님은 강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복음주의 그 87년 이후에 한국교회에 대두됐던 이 복음주의자들 소위 복음주의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한 흐름을 분석하는 가장 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서울 강남 그 다음에 그 엘리트 그렇죠. 엘리트주의인데 보수적인 신앙을 이 강남과 엘리트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고상하게 받아들이는 네.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분류하는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강남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큰 아니거든요. 문제 아니고 네. 중요한 문제 아니고 그거를 이 목사님이 계속 설교 시간에 한다는 것도 짜증나거든요. 근데 농촌이나 이런 향촌 지역 있잖아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가 강한 데서는 그게 그 지역의 그 질서와 체제를 위협하는 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온도차가 다른 거죠. 그래서 강남 얘기가 나와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강남이 잘 살고 이런 지역이잖아요. 잘 살기도 하지만 돈도 교육 많고 수준이 높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폭우 와가지고 폭삭 잠겼잖아요. 잠겼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학생 중에 하나가 그 좀 넉넉한 집안이 아닌 학생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지네들끼리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 강남 사람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비만 오면 걱정할 거 아니냐. 중학생 아이인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세계가 우리가 좌우가 지금 좌파 우파 있던 게 막 섞여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도 조금 더 부익부, 빈익비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는 사회로 나가는 좋은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진지하게 하는 얘기 넘치는 거예요. 아니 난 좀 그래. 강남 불패, 강남이 최고 뭐 이런 소식을 듣다가 그 재앙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냥 차도 못 움직이고 있는 거 다 잠기고 물론 그 손해는 많지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이의 눈에서 보게 된 건 그들도 그냥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봤다라는 게 무슨 계급적인 상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비 오면 빠져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다. 제가 지난번에 기후위기 관련해서 네, 얘기할 네. 때 이제 강남은 수시로 잠길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랬었나? 은평구 이런 그때 그랬었나요? 예, 그런 높은 몰디브만 들었지. 강북이 오히려 또 그러니까 피해 강북이 적을 좀 수도 고지대거든요. 있다, 뭐 이런 강남은 저지대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해방촌 갔는데 폭우 왔을 때 어땠어 하고 물어봤거든요. 지인한테. 근데 거기 산사태 이런 게 조금 위험스럽긴 할 텐데. 그러니까 산이 있어야 산사태죠. 산 위 자체를 전부 다 그러네.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 마을이거든. 산 전체를 그냥 마을에 감싸고 있으니까 우리 비 오는지도 잘 몰랐어요. 물이 비는 많이 오는 오는데. 쪽 빠지니까. 싹싹 내려가겠지.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기후 위기는 사실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재난이 쏟아지는 건 맞는데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회복력 얘기를 해요. 네. 똑같이 차가 물에 잠겼는데 네. 포르쉐 막 이런 거 잠긴 사람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돈 많은 분이라 네, 그냥 하나 사서 사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회복력 그 재난을 당해도 회복력이 있어서 괜찮은데 뭐 이번에 안타깝게 또 그 지역에서도 물론 관악구 이쪽 신림동이었지만 이제 반지하에 사시거나 이런 그렇죠. 분들은 피해를 당하면 생명이 앗아갈 수도 있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재난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똑같이 오지만 그거를 복구하는 데는 차이가 빈곤층이 더 회복력이 약하기 때문에 취약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그 교회 아이들은 이제 뭐 회방력은 이제 생각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 재난 당원만 보고 강남 분들을 이제 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그러니까 뭐 거죠. 괜히 쫄고 강남 잘 사니까 나는 좀 위축되고 이런 게 없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 그게 더 맞아요. 없다는 거죠. 강남 사는 사람들도 그냥 그 동네에서 대를 이어서 그냥 살다 보니까 그냥 집값이 올라서 이렇게 됐고 그냥 사고 방식이나 삶의 태도 자체는 그건 일반인들하고 그건 비슷한 아니지. 경우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강남 거기서 대를 이어서 살 수 있는 게 대단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 강남에 반지하가 네, 또 있었잖아요. 네 있죠. 그 사람들은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강남은 타워팰리스 같은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강남에 또 그늘진 그런 어떤 삶의 터전들도 있고 네. 그런 것을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인지하는 그런 상황 이번에 계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아유 참 무정부 상태예요. 제가 아나키스트.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 재난 상황을 보면서 그 뭐 유튜브도 TV 뭐 라디오에서 계속 무정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나키즘이 다시금 이제 소환되고. 네. 근데 그 아나키즘이라는 말 자체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정부라는 말은 솔직히 그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 당국이 그 일본 제국에 저항하는 그 아나키스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만든 번역어라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무정부라는 말하고 또 아나키즘이 또 연결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먼저 아나키스트로서. 예, 좀 그래서 좀 이 무정부적 상태가 빨리 극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예. 극복이 될까요?